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에 대해 우물에 독을 타는 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퀸즈 동포회관 건립이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한인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에볼라 감염 가능성으로 관찰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변경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유소에서 스키밍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본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공화당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우물에 독을 타는 격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거센 반발의 뜻을 보였습니다. 존 베이너 의장은 어제 11월 4일 본선거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독단적으로 발동하려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량으로 불장난을 하면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모습이 결국엔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When you play with matches, you take the risk of burning yourself. And he's going to burn himself if he continues to go down this path. So my job's not to get along with the president just to get along with him, although we actually have a nice relationship. The fact is my job is listen to my members and listen to the American people and make their priorities our priorities.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은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일정 기간 연기해주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11월 선거 이후 다수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민개혁 법안이 이주자 유입을 조장해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경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행정명령을 실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탄력적으로 추진 중이던 퀸즈 동포회관 건립이 최근 중단 위기에 놓였죠. 소유권 문제를 놓고 추진위와 퀸즈 한인회 이사진 간의 대립이 그 원인인데요. 사태를 바라보는 한인들은 동포회관 건립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퀸즈 한인회 이사회에서 불거진 퀸즈 동포회관 사태. 소유권 문제로 이사진들과 갈등을 빚던 건립추진위원들의 동반 사퇴로 동포회관 건립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멈춘 상태입니다. 소유권 문제 중심에 있는 김광석 이사장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뒤 KCS가 단독으로라도 동포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으며 반면 최초 소유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관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한인 사회는 그간 한인들의 수건 사업이던 동포회관 건립이 아예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불과 2주일 전 회관 건립을 위한 첫 기금 모금 행사를 성공리에 열었고 추진위의 활동으로 인해 해당 정부 기관인 퀸즈 보로청은 물론 뉴욕시와 한국 정부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를 전해들은 만큼 만약 양측이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돼 이 같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조속히 끝내고 동포회관 건립 추진이 하루빨리 재점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 동포회관 하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유권 문제를 논하기 전에 동포회관 건립이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첫 에볼라 환자였던 크레이그 스펜서는 다행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에서 에볼라 감염 가능성으로 관찰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병원공사는 5일 현재 관찰 대상이 357명이라며 지난 3일 117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찰 대상자의 대부분은 최근 21일 내에 에볼라 창궐 지역인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온 사람들과 맨하튼 벨뷰 병원에서 에볼라 감염자인 크레이그 스펜서 박사를 진료한 의료진입니다. 또 스펜서 박사의 이송에 관여했던 소방국 응급구조팀과 그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실험실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관찰 대상자들은 하루에 2번씩 보건국 직원의 검진을 받고 있는데 아직 감염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보건병원공사는 또 스펜서 박사는 상태가 계속 호전돼 현재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펜서 박사와 접촉한 후 격리 조치됐던 사람 중 1명도 이날 관찰 대상자로 제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뉴욕시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스펜서 박사의 약혼자인 모건 딕슨 1명으로 줄었습니다. 딕슨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자택에서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일반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제는 시속 30마일이 아니라 25마일로 낮춰졌습니다. 단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뉴욕시 내 도로 중 별도의 제한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로 변경했습니다. 단 뉴욕주 교통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공원, 도로 등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25마일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티켓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뉴욕시의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한속도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시 당국은 제한속도 변경에 따라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교통표지판을 새롭게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단 1시간 15분 만에 가는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계획은 아닙니다. 철도청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철도청은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쳐 보스턴까지 미 동북부를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2015년 가을까지 단일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스이스트 코리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늦어도 2040년까지 최대 시속 220마일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뉴욕과 워싱턴 DC 간 열차 운행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1시간 15분으로 대폭 짧아지면서 상당수 항공기 이용자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에는 롱아일랜드 사우스만을 가로질러 커네티컷과 직접 연결하는 노선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노스이스트 코리도 구간은 뉴저지 트랜짓뿐만 아니라 엠트랙의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 구간은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동부 5개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황금 노선이지만 1960년대 이후 시설 투자가 없어 심하게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주요 한인타운의 고등학교들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은 아시안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어와 수학 모두 전반적으로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주교육국은 5일 2013-14학년도 초중고 표준시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포트리와 레오니아, 리츠필드 고등학교에서 아시안 학생 가운데 영어와 수학 최상위 등급을 받은 비율이 지난 학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 고등학교는 아시안 학생 가운데 영어 과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비율이 49.5%로 지난 학년도보다 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리츠필드 고등학교도 45.9%로 지난 학년도보다 무려 3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레오니아 고등학교 역시 44.3%로 지난 학년도 29.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에 속한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의 경우도 각각 67.5%와 56.4%로 지난 학년도보다 향상됐습니다.
한편 수학 과목 표준시험에서도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는 아시안 학생 가운데 40%가 수학시험 최상위 등급을 받아 지난 학년도보다 2%포인트 증가했고 포트리 고등학교도 63.9%로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리치필드 고등학교도 아시안 학생 가운데 54.1%가 최상위 등급으로 지난 학년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스키밍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유기에 특수 기기를 설치해서 카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인데요. 주유할 때 한 번씩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유기에 크레딧 카드 삽입구 등의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고객들의 카드에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이런 주유소 스키밍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올해 1월에만 총 13명이 주유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총 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퀸즈 라커웨이 크로스베이 블러바드에 있는 헬스 주유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고 8월에는 아스토리아 블러바드에 있는 모빌 주유소, 또 4월에는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애비뉴 인근 소노코 주유소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급적 계산대와 가장 가까운 주유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직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 주유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유를 하기 전 카드 삽입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직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에게 선물 보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연방우정국이 오는 17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를 연말 특별 배달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 주 7일 배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정국은 우편물이 폭증하는 연말 시즌을 맞아 오늘 17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를 연말 특별 배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 7일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소포와 카드 등 우편물의 수가 4억 5천만 건에서 4억 7천만 건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등 외국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 소포의 경우 연말에는 배송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편물은 12월 2일, 국제 특급 우편은 12월 10일 이전에 보내는 게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 내의 경우도 서부 지역에는 12월 15일 이전에 보내고 아무리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정국은 또 소포를 묶을 때 테이프를 사용하고 우편 번호를 정확히 기입할 것과 장난감 선물의 경우 건전지를 빼내어 따로 포장할 것, 박스를 재활용할 경우 기존의 바코드와 주소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